어떻게 되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을 다 익힌 다음에 영어를 그렇죠. 해야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어도 언어죠, 그죠? 네네. 우리말도 언어고요. 그렇죠. 우리말 초등학교 8살 들어갈 때까지 입 다물고 안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 주변에서 한글은 계속 가르치죠. 예. 한글 기억 니은 한글은 8살 때까지 배우지 않으니까 8살 때까지 너한테는 우리말도 안 가르칠 때야. 입, 이거 아니죠. 그렇죠. 계속 말하잖아요. 한글 안 배워도. 영어도 알파벳 안 배워도 괜찮아요. 계속 소리로서 일단 그렇게 들으면 그거는 절대 공부가 아니죠. 네네. 근데 우리는 항상 영어는 한글을 다 깨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영어도 우리말처럼 즐겁게 어렸을 때부터 막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면 이 다개국어 하는 유태인들 보세요. 일본어, 중국어, 뭐 히브리어, 영어 좀 득실을 따질 때 등이 되는 언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들려줘서 습관화시키는데 네네. 주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뭐 헷갈려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익히는 건데 중요한 건 따라잡는다는 단어. 저는 누가 누구를 따라잡는다는지 궁금해요. 누구의 그렇네요. 기준인지. 맞아요. 엄마표 영어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남이 정한 기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7살 때 시작하면 7살 때 재미나게 알파벳송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2살, 3살 때 시작했던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5년 늦었어. 빨리 더 시작해라. 막 몰아쳐서 따라잡기다. 와, 야, 렛츠고.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어는 누가 누구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항상 그렇죠, 주장하지만 그렇죠.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 더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고로 기준은 여러분이 잡으세요. 우리 아이 지금부터 알파벳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외치면 되는 겁니다. 네네. 아, 진짜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네.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좀 많이 좀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은 또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5세인데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있고요. 근데 영어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배운 한글하고 둘이 같이 혼합했을 때 이제 애가 많이 헷갈려하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고민입니다. 영어책을 읽어줄 때 영어로만 해주는 게 좋은지 한글로 해석을 덧붙여주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요. 5살인데 한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여기다 영어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안 헷갈릴까요, 선생님? 아, 전혀 안 헷갈리죠. 만약에 그럼 혼혈 아이들은 뭐 아빠가 영어 쓰고 엄마가 한국말 써도 아이고 헷갈려 안 그러죠. 소리 그러네요. 같이 들어도 유럽 아이들 뭐 5, 6개국어 태어날 때부터 같이 들어도 전혀 헷갈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정말 공평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음소와 다른 음절, 다른 발음, 억양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누구나 똑같이 갖고 태어나요. 아, 정말요? 예, 특히 8세 이전까지는 아주 최고 절정기에 오르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Hello, how are you today? 이걸 갖고 저거 한국말일까? 하고 헷갈려하는 아이는 없어요. 이거 전 맨날 누가 헷갈려한다 그러는데 진짜 헷갈린다는 게 뭔지 저도 묻고 싶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도 우리말처럼 매일 꾸준하게 습관, 오늘 습관이란 말이 이제 화두입니다. 네. 포인트인데 계속 같이 들려주면 그 아이는 this is an apple. 이거 사과야. 이거 사과야. 저거 애플도 되고 사과도 되는구나. 네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사투리 쓰는 집안에서 야, 숭늉 가져와라! 이거 하고 물 가져올래? 이래도 다 알아듣잖아, 아이들이. 네네. 어른과 할머니가 쓰는 말이 달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도 되고 저 말도 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네. 헷갈려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유태인이나 뭐 히딩크 보세요. 5, 6개국어 하지만 헷갈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언어 습득 장치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저게 한국말일까 영어일까 아닐까 네네. 이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껏 영어 소리의 환경에 푹 빠지게 해주세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영어를 우리 말할 때 막 섞어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언어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칠 때 인풋, 들려줄 때 잘못된 방식에 딱 문장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배고파. 조금 쉬었다가 I'm hungry. 혹은 밤에 I'm hungry 하면 좋은데
내가 hungry해. 그러니까 네, 그거. hungry해. Baby, you도 hungry해? Are you 너는 hungry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영어가 남의 나라 와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아이한테 안 좋은 거죠. 그건 그죠? 큰일 납니다. 절대 한 문장 안에서 두 언어를 섞으면 안 돼요. 네. 대신 하나의 문장으로 끊던지 단어 애플 사과 하던지 해야지 이거를 네네. 같이 믹스하지는 말래요. 여러분 understand예요? 아니다. 네. 이거 아닙니다. 오케이? 대답할 뻔했어요. 지금 네, 언더스탠드예요 이러려고.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저희가 어릴 때 많이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영어 써 있고 밑에 한글말로 발음 써 있고 네. 그 밑에 해석 써 있고. 네. 이거 아까 어머니가 궁금해하셨는데 이거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사실 아이 수준에 맞는 아이가 쉽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의 영어책이라면 네. 너무 어려운 영어책이면 그건 책 기준 선정 기준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예 보여줄 필요도 없는 그럼요. 거군요. 그건 하나하나 다 번역을 진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술술 읽을 정도 한 90% 이상이 아이가 아는 단어로 이루어진 그림 영어책을 네네. 읽어준다면 그냥 영어 그 자체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아이는 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소리만 읽어주면 돼요. 단 정말 모르는 단어가 몇 페이지 하나가 꼭 걸림돌이 있다. 네. 그럴 때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재미난 한국말로 살짝 설명해 주세요. 살짝 치고 가면 예를 들어서 he was all wet 나오면 wet를 정말 모른다 그러면 젖었대 wet. 하면 아이는 하하 웃으면서 슬러덩 넘어가는 거죠. 근데 너무 하나의 설명 갖고 한글로 주저리 할 필요는 없고 네. 살짝 터치하듯이 넘어가고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술술 읽어주고 우리말 도우미를 살짝 쳐주는 거. 요 정도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데 그중에서 영어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박현영 선생님이 가끔씩 저희 이제 강의하러 나오실 때마다 네. 엄마표 영어 꼭 하셔야 됩니다. 시도해보시고 안 되신 분들도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왜 정말 실패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한번 또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박수로 저희 박현영 선생님의 강의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엄마표 영어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유 난 역시 안 돼. 난 안 돼. 아유 그만할래 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거나 엄마표는 절대 내가 왜 해.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하는 그 이유, 그 원인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지 노하우와 비법을 알려드려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예. 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외쳐주세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영어를 배우는 순서가 지금까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동안 알파벳부터 가르친 엄마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우린 중학교 때 이제 네. 영어를 처음 배우면 선생님이 대문자 써, 소문자 써.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단어를 배웠는데 요즘은 파닉스라 해서 음운 규칙을 막 이제 가르치죠. 그걸 배우면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책 읽을 줄 알지 풀어 문제 풀고 독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 본격적인 막 입시를 하다 보니까 입을 단 한 번도 뻥끗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의 실패 중에 하나가 잘못된 순서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많이 듣고 아기 때 태어나서 들은 거 갖고 애가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처음 한글 배우잖아요. 왜 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만 순서를 바꿔요. 영어는 세상에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 이제 듣기 시험이 조금 나오니까 그제서야